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너리스탁의 박중혁입니다. 오늘 시간은 특별 강의 시간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는 일목균형표입니다만 그 전에 앞서 제가 한 가지 공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식은 은근히 참 쉽습니다. 주식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필승법이 있는데 일명 사선기법이라고 주식 필승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고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 여셔가지고 카메라 켜시고 하단에 있는 제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제 노란톡방으로 넘어오시면 추후에 또 종목 추천과 또 장중에 유용한 투자 정보 그리고 저만의 필승법 함께 교육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진행할 교육은 일목균형표입니다. 그 서양의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목균형표는 동양의 엘리엇 파동 이론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엇 파동 이론은 어떤 시간 개념이 없고 파동과 수치 어떤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일목균형표는 거기에 시간도 좀 부여가 되는 부분인데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란 주가의 움직임을 다섯 가지의 선을 이용해서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방금 말씀드린 시간 개념이 포함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목 플러스 균형 그리고 표 우리가 외형만으로 한눈에 현재의 상황을 볼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쉽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일목균형표의 다섯 가지 요소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그냥 간단히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가 차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아예 모르면 안 되겠지만 일목균형표는 뭐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간단히 심플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먼저 전환선입니다. 전환선은 당일을 포함한 9일간의 최고와 최저의 중간값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HTS 이제 차트를 여시면 이동평균선이 나오잖아요. 그 이동평균선에 뭐 5일선, 5일 이평선, 뭐 10일 이평선 그렇게 5일 이평선이라는 것은 5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값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전환선이라는 것은 9일 동안의 평균값이 아니고 9일간 당일을 포함한 9일간의 최고와 최저의 중간값을 평균으로 나타낸 겁니다. 일단 원리는 아셔야 하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은 전환선과 같은 개념인데 수치가 26이에요. 그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있지만 또 일목균형표에서는 전환선과 기준선이 있다. 그럼 9일 이평선과 26일 이평선이냐? 그건 아니고 약간의 말씀드린 대로 이동평균선은 가령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당일을 포함한 5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환선이라는 건 기준선이라는 것은 5일 동안 혹은 9일 동안 혹은 26일 동안 우리가 이제 숫자는 변경할 수 있겠죠. 다만 그 기간 동안 최고와 최저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후행 스팬은 당일을 포함한 26일 뒤에 위치해서 따라오는 선인데 자, 이제 간단히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 이렇게 있는데 자, 전환선과 기준선의 평균치를 당일 포함한 26일 앞으로 이동한 것이다. 자, 그 다음 선행 스팬 2는 52일, 당일 포함한 26일 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차트를 한번 적용해서 보자고요. 이제 이렇게 간단히, 그럼 구름대는 선행 스팬 1과 2를 사이를 말하는 걸 우리가 구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라는 건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전환선, 기준선,
후행 스팬, 선행 스팬 1, 2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아시고 이것을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전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그거잖아요. 예. 자, 한번 이어갈게요. 이론상으로 제가 짚어드리고 그 다음은 실제 사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집중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이 전환선과 기준선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동평균선과 분명히 다르지만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활용했던 것처럼 활용해도 되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나온다. 가령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왔다. 그럼 매수잖아요. 데드크로스가 나왔다. 그럼 매도. 자, 그런 관점으로 전환선과 기준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왔다. 그럼 매수. 예, 데드크로스가 나왔다. 매도. 간단하죠? 예,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기준선, 그러니까 전환선과 가령 이게 기준선입니다. 예, 자, 이게 전환선이에요. 골든크로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매수입니다만, 자, 이게 기본 첫 번째예요. 매수입니다만 기준선은 추세의 방향 지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기준선이 전체적으로 우상향 하느냐, 하향 하느냐가 한번 판독하는 데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트, 우리가 실제 한번 적용 사례를 보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주선으로 보이는 게 전환선이고요. 자주선. 자, 그리고 검정선이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자주선, 이 전환선이 자주색 선으로 제가 표기를 해놨거든요. 색깔을 변경해놨는데 전환선이 검정색 기준선입니다. 이렇게 아래에 있다가 치고 올라가는 시점, 그죠? 골든크로스가 나왔잖아요. 골든크로스에서는 매수. 예. 그러면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 예. 자, 여기도 어떻게 됐죠? 골든크로스, 매수. 쭉, 자, 이렇게 쭉 이어가죠.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보자고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전환선, 기준선 둘 중에 골든크로스다. 그러면 매수. 데드크로스다. 매도.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나아가면, 그러니까 단기적인 포지션이 아니라 좀 스윙,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기준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느냐, 우하향을 하고 있느냐, 그걸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그래서 골든크로스다 매수, 데드크로스다 매도. 그래서 그런데 다만 이를 흐름상 추세가 상승이냐 하향이냐 추세를 판독하기 위해서는 기준선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사례는 역시 똑같습니다. 자주선, 전환선이 검정색 기준선을, 자, 색깔은 제가 임의로 변경한 거고요. 이동평균선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듯이 일목균형표 색깔도 투자자분들께서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한 거고요. 자, 골든크로스가 나왔으니까 매수. 쭉 시세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살짝 여기서 잠깐 이제 쉬어 가야죠. 그리고 다시 치고 가는 모습. 자, 여기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와서 좀 쉬고, 그죠? 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매수하면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하는 뭐냐? 기준선이 우상향하느냐, 우하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매수를 할 적에 골든크로스니까 매수지만 데드크로스니까 매도지만 어떻게 해야 한다? 기준선이 우상향하느냐, 우하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강약 조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할 때 좀 더 세게 할 것이냐, 비중을 좀 더 담을 것이냐, 혹은 매도할 때는 조금 물량을 줄여가면서 할 거냐, 아니면 단번에 칠 것이냐 할 때는 추세가 지금 우상향이면 매수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되고, 오히려 매도에서는 좀 비중 좀 떨었다가 다시 아래에서 매수하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가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그걸 먼저 판독을 하시고, 그런 가운데
골든 크로스다. 그럼 매수고. 데드 크로스다. 그럼 매도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골든 크로스 매수. 데드 크로스 잠깐 쉬었다가 또 골든 크로스 매수. 데드 크로스 잠깐 쉬었다가 다시 골든 크로스 매수.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잖아요. 골든 크로스냐, 데드 크로스냐. 골든 크로스면 매수, 데드 크로스면 매도. 그거 하나만 딱 알면 돼요. 간단합니다. 다만 기준선이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이것만 좀 아시고 우리가 이어가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가령 기준선이 이렇게 있죠. 기준선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곡선이에요. 곡선. 그죠? 이동평균선은 지금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전환선은 어떻게,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약간 딱딱한 면이, 근데 직선의 모습이죠? 이렇게, 딱딱한 면의 모습을 가지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골든 크로스면 매수, 데드 크로스면 매도인데, 가령 정배열, 우리 이평선도 정배열일 때, 주가가 내려오면 1차, 내려오면 2차,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듯이 전환선과 기준선도 정배열로 기준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주가와 전환선과 기준선이 정배열로 가고 있다면 오히려 기준선에서 매수 타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계속 기준선에서 지지받고 쭉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쭉 올라가고, 자, 여기서도 보시면 상승했던 주가가 내려올 때 전환선은 데드 크로스가 안 나왔잖아요. 전환선은 데드 크로스가 안 나온 상황에서 주가는 기준선에 왔잖아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눌림 시 매수 타점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이 이평선을 많이 쓰시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평선을 많이 쓰시니까 제가 이평선을 비유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일 이평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5일 이평선이. 그러면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쭉 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여기 20일 이평선이 지지선이 될 수 있잖아요. 눌림목으로. 지지선이. 그런 것처럼 전환선과 기준선도 그런 원리로 활용을 해서, 자,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 그럼 매수.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 그럼 매도. 다만 그 구간에 그 정배열의 흐름 가운데 주가가 좀 기준선까지 온다면 오히려 거기서는 눌림목으로 좀 관점으로 해서 매수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또 이어서 볼게요. 계속 같은 내용인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 번 보고 모르죠? 2번, 3번 보시고 5번, 6번, 10번, 100번 계속 눈에 익힐 때까지. 그래야 우리가 실전에서 또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지나간 차트 갖다 놓고 멈춰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실전에서 적용을 하려면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표를 지금 준비를 해놨으니까 한번 계속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준선이 일단은 우상향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골든 크로스다. 그럼 매수. 데드 크로스다. 그럼 매도. 그 가운데 기준선이 우상향하고 있느냐, 우하향하고 있느냐, 그걸 계속 주시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골든 크로스가 나왔으니까 이제 요쯤에서 뭐 매수를 했겠죠. 자, 매수를 했고, 그런 가운데 자, 주가가 일시적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기준선에서 눌림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서 수익 실현도 하고, 수익도 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추세 자체가 기준선, 추세가 지금 올라가느냐, 하락하느냐, 그걸 판독하기 위해서는 기준선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가운데 내가 단기적으로 타점을 볼 때는 전환선이 골든 크로스냐, 데드 크로스냐. 그리고
쉽게 말해서 눌림목을 잡을 때는 이제 기준선 자리에서 기준선 자리에서 눌림목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셨죠? 더 자세하게 앞으로 또 실전 투자함에 있어서 또 같이 나가실 분들은 제 노란 톡방에 오셔서 지금 당장 핸드폰 여시고 또 카메라 이렇게 QR코드 여러분 저를 찍지 마세요. 저를 찍는 분들이 계셔. 저를 찍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카메라에 딱 갖다 대면 링크 뜰 겁니다. 자동으로. 터치해서 넘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준선이 지금까지는 기준선 우상향, 기준선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봤다면 이제는 반대로 기준선이 우하향, 내려오는 하락 추세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아셨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추세가 올라갈 때는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때리면 다 먹어요. 그냥 매수하고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 그래서 뭐 너도 나도 수익을 내는 장세고요. 그런데 시장이 하락하면, 추세가 하락하면 이제 쉽지 않아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실력이 더 나오겠죠. 자, 데드크로스가 나왔다. 매도죠. 또 골든크로스가 나왔다. 매수지만 자, 어때요? 흐름 자체가, 추세 자체가 내려오고 있다 보니까 골든크로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꺾여버리죠. 그죠? 그래도 어떻게 손절해야죠. 자르고 나와야지. 그래야 이 대형 악재, 대형 드랍, 하락을 피할 수 있죠. 그죠?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시청자분들께서 자, 가령 여기 어찌 보면 기준선이 추세가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차츰 꺾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판독을 못했다 하더라도 야, 기준선이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어찌 보면 희망을 갖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선이라는 건 좀 상당히 늦게 움직여요. 이동 평균선처럼 곡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직선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26일 동안의 어떤 주가의 어떤 최고와 최저의 어떤 등락의 평균값이 따라오기 때문에 좀 늦게 따라와요, 얘가. 늦게 움직입니다. 그만큼 신뢰도는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준선 추세가 우하향했다라는 걸 미처 우리가 못 봤다 할지라도 데드크로스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끊고 나와주거나 아니면 비중이라도 좀 줄여야 이런 대형 하락을 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도 이제 뭔가 하다 아래에서 또 다음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거고. 그죠? 자, 여기서도 보면 골든크로스니까 매수지만 시세 먹을 게 얼마 없다 이거예요. 흐름 자체가 내려오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오히려 데드크로스가 나오니까 확실하게 쏟아지잖아요. 그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번에도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 쉽게 얘기해서 골든크로스다 매수, 데드크로스다 매도. 다만 추세가 상승 추세냐 하향 추세냐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 판독은 기준선으로 하자. 기준선으로. 다만 기준선이라는 이 지표가 상당히 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그걸 늦게 판독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그만큼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꼭 기준선을 보시고 아, 지금 내 종목이 이 종목이 추세가 상승 추세구나 하락 추세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그 가운데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바로바로 대응을 해줘야죠. 어떤 대응? 데드크로스가 나왔으니까 매도. 그래야 이런 하락을 피하죠. 그죠? 그런 다음에 또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또 먹을 수도 있고요. 워낙 하락 추세다 보니까 상승 쪽에서는 먹을 게 좀 없죠. 그래도 어쨌든 먹을 게 있잖아요. 이런 자리를 노려야죠. 그 다음에 또 데드크로스가 나왔으니까 매도. 그죠? 매도. 자, 매도하고 나니까 이렇게 쏟아진단 말이죠. 자,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잠깐 일시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죠. 이것을 보고 아이고 괜히 매도했네 하실 수도 있어요. 어머머 괜히 매도했네 버틸걸.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드크로스가 나왔다라는 건 기준선이 우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라는 건 주가 위에 기준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 기준선을 골든 크로스 그리고 기준선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환선과 기준선이 우상향으로 돌렸을 때 이런 구간에서 계속 하셔도 먹을 게 많다 이거죠. 그리고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집중적으로 진격을 하셔야지 이런 잠깐 나오는 거에 물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단기적으로 먹을 게 있습니다만 희망을 가지거나 이런 자리에서 뒤늦게 한다던가 뭐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꼭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위기 관리, 리스크 관리는 꼭 하자. 아셨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기준선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을 건 있습니다. 먹을 건 있는데 추세 자체는 다시 또 하락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준선. 자, 저는 이제 검정색으로 표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을 좀 집어 넣으셔가지고 항상 매일은 아니어도 전체적으로 이따금씩 내 종목, 보유 종목 혹은 공략할 종목들이 지금 추세가 어느 방향이냐,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 추세를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시고 상승 추세일 때 좀 공략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또는 하락 추세였다가 이제 다시 턴하는 어떤 그런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해보시면 오히려 성공률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락, 검정선이 이렇게 기준선이 내려왔다가 잠깐 일시적으로 올라갔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 보니까 이게 좀 폭발적으로 또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그죠? 지금 제가 요거를 왜 이렇게 놨냐면, 자, 한번 보세요. 이 검정선 쭉 내려옵니다만, 자,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직선으로, 곡선이 아니고, 직선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요 선을 한번 제가 그어봤어요. 흐름 추세를. 잠깐 올라와서 사람을 혹하게 만들죠? 앞 정고점을 뚫었네? 혹하게 만든단 말이지. 그죠? 혹하게 만들지만 실상 이런 것에 매수를 하면 이제 이렇게 얻어맞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골든 크로스면 매수, 데드 크로스면 매도, 골든 크로스 매수했는데 수익이 안 났어요. 그래도 데드 크로스 나왔으면 잘라야죠. 잘라야죠. 실패하면 자르면 되지. 대신에 이걸 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또 골든 크로스에서 매수를 하면 먹을 게 있잖아요. 그죠? 데드 크로스 이제 그리고 나서 또 뭐 매수를 했다 할지라도 데드 크로스가 나왔으면 잘라줘야죠. 그래서 이런 잦은 잔발 구간이 좀 아쉬운 잔발 구간이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자리들을 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건 피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사전에 잘라버리면 혹은 이 종목은 내가 크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할지라도 비중을 좀 줄이면 혹은 현금을 아직 들고 있으면 내려온 동안 고통이 좀 줄어들지. 자, 그죠? 고통이 좀 줄어들 수 있고 그 다음 전략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계속 같이 그런 사례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전에서는 기준선이 우상향, 상승 추세일 때에 제가 보여드린 거고 지금은 이제 하락 추세일 때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나온다면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어쨌든 골든 크로스에서는 매수, 데드 크로스 나왔으니까 매도, 그죠? 매도하고 나니까 어때요?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그죠? 이 대참사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매수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골든 크로스가 나오질 않았어요. 나올 뻔했는데 안 나왔고. 그죠? 주가는 기준선을 돌파했지만 전환선이 아직 올라오지 못했잖아요. 그죠? 이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물론 선별적으로 여기서 주가가 좀 더 치고 간다면 내가 초입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도전은 해볼 수 있습니다. 도전은 해볼 수 있지만 결국 주가가 다시 내려온다면 여기서 끊어주는 게 좋죠. 그리고 도전을 하더라도 기준선이 턴하는 어떤 그런 시기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그죠? 자, 오히려 하락하는 가운데는 기준선이 뭐가 됩니까? 저항이 되죠. 상승 추세에서는 기준선이 눌림목, 지지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 추세가 하락으로 꺾이니까 이제 기준선 자체가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순간 뚫어서 순간 쑥 올라와서 이제 추세 전환하는 거 아닌가라는 초입에 주식이라는 것은 올라야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 뇌 속에 다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희한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HTS를 한번 반대로 뒤집어서 보세요. 똑같은 차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차트를 보더라도 다 올라갈 것처럼 보이게 돼 있어.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올라야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조가, 우리 인간의 생각이, 뇌가 어떤 차트를 보더라도 결국 올라갈 것 같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내가 이 종목을 차트를 분석할 때 좀 아리까리하다, 애매하다, 나도 모르겠다 하실 때는 한번 차트를 뒤집어서 한번 보세요. 뒤집어서 보시면 가령 이렇게 여기서 봤을 때 올라갈 것 같아. 그럼 뒤집었을 때는 내려갈 것 같아. 이렇게 판독이 돼야지, 똑같은 차트를 가지고 뒤집었는데도 올라갈 것 같고 이리 봤는데도 올라갈 것 같고 그러면 안 되죠. 자, 다음 차트 또 볼게요. 자, 계속적으로 보는 건 기준선이 이제 추세가, 이 검정선 기준선 추세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가도 어때요? 이제 슬슬 꺾이는 모습이죠. 이제 우하향할 때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선 자체는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화가. 상승이나 하락이나 어떤 그 추세가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주가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도 쉽게 변하지는 않지만 한번 변하면 그 추세의 신뢰도는 상당히 준다. 그 점은 유념하시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데드크로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데드크로스가 나왔으면 매도. 그죠? 자, 매도하고 나니까 어때요? 계속 빠지잖아요. 반등은 나오지만 주가는 이 기준선을 상향 살짝 뚫었습니다만, 돌파했습니다만 전환선이 계속 골든크로스가 나오지 못합니다. 여기서 나올 뻔했네요. 나올 뻔했는데 또 빠지고. 그러면 대형 참사, 그죠? 대형 하락의 초입에서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뭐 중간에 다시 한번 도전은 해볼 수 있지만 사전에 차단을 해버릴 수 있잖아요. 사전에 차단하고 도전은 했지만 안 되겠구나, 도망가면 되고, 도전은 했지만 역시 안 되면 도망가고, 그럼 이 구간에서 총알이라든가 현금, 포트 관리가 좀 유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지금까지는 전환선과 기준선을 가지고, 전환선과 기준선을 가지고 골든크로스냐 데드크로스냐,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자, 전환선은 뭡니까? 기준선은 뭡니까? 몰라도 돼요. 뭐 그냥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구나 알면 되고, 다만 이것을 우리는 차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가령 뭐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또는 뭐 60일, 120일, 뭐 240일, 이건 뭐 투자자마다 이제 기준에 따라서 설정하면 되듯이, 일목균형표도 좀 투자자마다 많은 이제 좀 뭔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많이 알면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수치로 좀 변경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목균형표의 어떤 기본 수치는 일본의 일목산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숫자를, 배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9, 26 이렇게. 뭐 그 다음은 또 33 뭐 등등 계속 이어나가는데, 우리가 엘리엇 파동 이론에서는 피보나치 수열을 씁니다만, 일목균형표에서는 일목산인이라는 사람이 만든 수치를 활용하는데, 그건 대등 수치라고 합니다만, 그건 또 다음 시간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일목균형표라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일목균형표로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일단 쉽게 가야지 주식을 어렵게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 그러니까 어렵게 한다고 해서 주식 투자로 돈 많이 벌지 못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알면 알수록, 어설프게 알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를 알면 신기해. 그죠? 그래서 2개를 알고 싶고, 또 그 다음 3개, 4개 이렇게 알고 싶은데, 가다 보면 어느 구간대에 정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체 구간은 이제 박차고 나와야 또 레벨업을 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일단은 우리가 일목균형표 오늘 알아보고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목균형표라는 것은 뭐 일목산인이 만들었는데, 뭐 동양의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는데 시간 개념도 있다는데, 전환선은 뭐고 기준선은 무엇이며, 선행스팬 1, 2가 있는데 얘는 뭐가 어찌 앞에 있다고 그러고 후행스팬은 뒤에 뭐 26일 따라온다 그러고,
몰라도 됩니다. 그건 나중에 천천히 시간이 됐을 때 아, 이게 전환선이 이런 거구나 알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실전이잖아요. 이론과 실전은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전에 일목균형표라는 게 있는데 그럼 이게 내가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이라든지 과거의 사례 그리고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지표를 내가 쓸 것이냐 말 것이냐에 있어서는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봐야지 자 매수 이게 조건이 나왔으니까 매수인데 거기서 뭐가 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끝이 없어요. 세상에는 100% 기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100% 기법이 없건을 그 100%의 정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신 우리가 99%를 향해서 가자고요. 자, 구름대는 뭐라고 그랬죠? 선행 스팬 1과 2의 어떤 사이를 말하는 건데 그냥 한번 보시죠. 그래서 구름대를 주가가 이제는 주가입니다. 주가의 캔들이 구름대를 상향 돌파하면 매수, 그리고 하향 내려오면 매도고, 자, 주가가 이 구름대가 두터우면 이제 지지의 역할을 하고요. 자, 이론적인 거는 이렇게 하면 또 차트로 우리가 바로 넘어가서 실제 사례를 보면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매도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구름대를 상향 돌파하면 매수, 하향 돌파하면 매도인데, 자, 한번 또 과거 차트를 보고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구름대예요. 이제 양이죠. 색깔을 제가 분홍색, 하늘색으로 표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쭉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쭉 내려오는 모습, 그죠? 어찌 보면 또 추세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 구름은 주가가 이 구름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죠. 그래서 지금 매수로 쭉 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 주가가 어느 순간 이 구름대에서 맞물리면 이 구름은 지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지. 그리고 이 구름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그 지지의 힘은 강하다. 아셨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지지를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고 이탈이 됐다.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매도해야죠. 매도. 그죠? 매도. 여기서 매도를 안 하고 버티고 물타고 하는 순간 이제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매도. 자, 그래서 여기서 매수는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는 해볼 수 있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떻게든지 갈 수 있는데 어쨌든 확연하게 이탈을 했으니까 조금은 늦더라도 리스크 관리는 해주셔라. 바로 하든 천천히 하든. 아셨죠? 그러면 이 대참사는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자,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주가는 구름대 아래에 있습니다. 자, 언젠가는 지가 반등이 나옵니다. 그죠? 언젠가는 반등이 나오는데, 올라가니까 여기서 한번 걸리죠. 저항의 역할을 하니까. 어쨌든, 구름대를 완연하게 돌파하면 매수를 우리가 해볼 수 있죠. 매수. 그죠? 매수. 자, 그렇게 돼서 언젠간 또 내려오니까 무슨 역할을 합니까? 지지 역할을 하죠. 그래서 또 매수도 해볼 수 있죠. 단,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 그럼 매도해야죠. 그죠? 자, 매수해볼 수 있겠고. 또 올라오니까 계속 지지를 받죠. 그죠? 구름대는 지지를 받습니다. 자, 지지를 받죠.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장중에 잠깐 빠졌다가 들어올릴 수는 있으니까 하루 이틀은 뭐 지켜봐도 괜찮습니다만, 그죠? 하루 이틀은 지켜볼 수 있습니다만, 자, 계속 빠졌잖아요. 매도해줘야죠. 안 그러면 이거 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대를, 이건 뭐 갭으로 떨어졌네요. 갭 하락했잖아요. 갭 하락해서 이 당일날 뭐 못 피했을지라도, 이날 피하지 못했을지라도, 얼마든지 또 주가라는 건 상승을 하면 하락, 그죠? 혹은 횡보 나온다. 그리고 하락하면 주가라는 것은 반등 또는 횡보 나온다. 아셨죠? 제 방송을 계속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주가라는 것은 갈 길이 세 갈래다. 상승과 하락.
그리고 행보. 예. 그러면 주가라는 것은 상승이 먼저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락 또는 행보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행보가 나왔다. 그러면 상승 아니면 하락이죠.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 행보 아니면 상승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세 가지의 길이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파동을 가지는 거죠. 아셨죠? 네, 다음에는 이제 우리 파동 이론에 대해서 또 알아보자고요. 자, 어쨌든 자, 이 일목균형표도 결국 파동의 원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서양의 엘리엇 파동 이론이 있다면 동양의 일목균형표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하락을 이날은 피하지 못했지만 또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좀 피할 수도 있었고 또 설사 이제 피하지 못했다 혹은 뭐 하단에서 추가 매수를 했다 할지라도 타겟이 여기가 되는 거겠죠. 예. 왜? 구름대가 있잖아요. 그죠? 구름대가 아주 먹구름이 꽉 차 있잖아요. 그죠? 먹구름이. 그러니까 요 구간대에서는 좀 팔아주고. 그죠? 물론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응? 돌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기대를 갖고 일부 가져갈 수는 있지만 꼭 분할 매도. 예. 일부는 챙겨주고 일부는 가져가 보고 대신에 이탈을 했으니까 또 나와야죠. 예. 그래야 이탈 하락을 또 피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자, 여기 보면 비로소 이렇게 좀 돌파를 했네요. 그죠? 하락 흐름이었다가 예. 음의 구름대를 여기 너무 두껍잖아요. 구름대가. 예. 그러니까 여기를 괜히 돌파해봐야 뚫으려고 가봐야 예. 위에 그냥 엄청난 매물이 있는데 뭐하러 힘들게 여기를 갑니까? 차라리 지금처럼 이렇게 시간을 갖고 요런 얇은 구간을 공격하는 거죠. 어찌 보면 주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게 낫죠. 그죠? 만일 하나 얘가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면 이 두터운 구름대를 소화하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했는데 오히려 이 구름은 얇아지고 있잖아요. 얇아지는 구간을 뚫어버리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죠. 그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또 여기가 뭐예요? 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죠? 뭐 여기 이제 일시적으로 잠깐 빠졌습니다만 매도했다가 다시 또 여기서 매수하면 되죠. 뭐. 예. 그리고 돌파했다가 내려올 때는 지지. 그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면 되고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매수와 매도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다만 기준을 딱 세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까 그 그림이에요. 아까 그 그림인데 자, 이것을 요것을 제가 이제 한번 긴 호흡으로 그 다음 페이지까지 한번 연결을 한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자, 이 모습 다음이에요. 이 다음에 긴 모습이 어떻게 연출이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구간이에요. 아까 우리가 했었던 자리가 여기, 그죠? 예, 구름대가 있으니까 못 돌파하고, 여기 살짝 돌파하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올라가고 아주 막 여기서 아주 힘겹게 싸우는데 중요한 건 구름대 어디에 있어요? 구름대 위에 있잖아요. 그죠? 구름대를 지지받는 거죠. 예. 그러면서 비로소 엄청난 상승이 나오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구름대 주가 캔들이 구름 상향 돌파한다. 매수. 하향 돌파한다. 매도. 쉽죠? 간단하죠?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뭐 무슨 일목균형표가 있는데 전환선이 무엇이고 기준선이 무엇인데 거기에 선행세패 원투가 있는데 구름이 있고 그것이 어쩌고 저쩌고 예, 그건 이론이고 예, 그죠? 예, 이제 이론은 뭐 간단히 알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실전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구름대 주가가 구름대 하향 이탈하면 매도 그죠?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갈 때는 그 구름이 저항이 되겠죠. 저항이. 그리고 또 저항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이제 비로소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매수로 체제 전환하면 되고 내려올 때 구름대에서 지지의 역할을 하는 구름대가 매수 타점이 계속 될 수가 있겠죠. 매수 타점이 됐는데 만약에 구름을 깨고 내려왔다. 그럼 매도해야죠. 그죠? 매도하면 되죠. 그리고 지지를 받는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상승이 폭발적으로 터졌다라는 것이죠. 자, 또 다음 페이지 이어가 볼게요. 자, 여기 좀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승하던 주가가 구름대에서 하향 이탈을 했기 때문에 매도죠. 매도. 만약에 여기서 대처를 못했다. 그럼 기다려야죠. 반등 나옵니다. 반등 나오는데 어때요? 구름대에서 저항을 맞죠?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해야지. 매도를 했다가 설사 나중에 돌파했다. 그럼 그때 매수하면 되잖아요. 또 나중에 눌림 나올 때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욕심내고 버티다가 이렇게 또 하락을 맞는 거고. 그죠? 예.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얇은 구간, 구름대 얇은 구간을 얘가 지금 위로 돌파를 했어요. 어찌 보면 여기서 매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매수를 해볼 수도 있지만, 자, 이탈했으니까 매도해야겠죠. 또 여기서도 저항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지고 있다면 매도 좀 해주고, 그죠? 자, 매수죠, 매수. 매수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도 매수해볼 수 있겠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구름대를 또 하향 이탈하면 뭡니까? 매도해야겠죠, 매도. 매도 안 하고 버텼다가 이렇게 이제 큰 하락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반등이 나오니까 딱 구름대에서 저항이 맞죠. 어떻게 좀 보이세요? 감이 좀 오세요? 근데 한 번 본다고 감이 오겠습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간 되실 때 오늘같이 휴일에 뭐 주식 걱정 하지 마세요. 염려 뭘 합니까? 그냥 뭐 즐기세요, 휴일을. 그러나 내가 좀 생각이 있다면, 좀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 이제 차트를 여시고 일목균형 지표라는 게 있어요. 일목균형표가 있는데 제가 지금 HTS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차트 설정하는 것도 같이 해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그게 준비가 안 돼서 일단 제 노란톡방에 한번 오세요. 제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해요? 주가가 구름 상향 돌파하면 매수. 그죠? 만약에 하향 이탈한다. 그럼 매도하면 되죠. 그죠? 상향 돌파하면 매수하면 되고. 그죠? 자, 이게 보면 엄청나게 상승을 했네요. 와, 엄청나죠? 그냥 무섭게 올라갑니다. 구름 근처도 안 와요. 그죠? 양의 구름 근처도 안 오는데 여기 한번 왔네요. 여기 한번 왔어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한번 준비한 어떤 차트 사례는 이 정도인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일목균형표 지표는 5가지 선이 있는데 전환선, 기준선, 그리고 선행스팬 1, 2, 그리고 후행스팬. 근데 제가 후행스팬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후행스팬이란 건 가령 여기가 기준이다. 그럼 이 날에 26일 뒤에 따라오는 선이 있는데 자, 그것까지 보고 여러분이 판독하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자, 이렇게 자, 저 앞에 페이지를 다시 넘어가서 자, 잠시만요.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자, 전환선, 기준선. 그래서 전환선과 기준선을 가지고 전환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 그러면 매수. 아셨죠? 자, 전환선이 기준선에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 그럼 매도. 아셨죠? 단계적으로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로 가니? 잠깐만요. 어디로 가니? 야! 자,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 매수.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 매도.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 매수. 아주 간단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골든 크로스다. 매수. 데드 크로스다. 매도. 다만 이 종목의 추세가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어떤 판독을 하실 때는 무엇으로 보셔라? 기준선. 그래서 골든 크로스일 때 이제 주가가 우상향할 때는 기준선이 지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지지선이 되는 거죠. 지지선이. 아셨죠? 만약에 반대다. 반대면 저항선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한 가지 더 우리가 확인한 건 뭐예요? 구름대죠. 그게 이제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가 있는데 그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의 어떤 사이를 우리는 이제 구름대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 표기가 이제 구름처럼 보여요. 자, 오늘 제가 쭉 봤던 사례들을 쭉 나눈 이제 구름대. 그죠? 주가 캔이 구름대를 올라타면 매수. 그랬을 때 구름은 지지의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전환선과 기준선인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이동평균선은 많이들 보시니까 뭐 가령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쉽게 비유를 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구름이 두꺼울수록 지지의 역할을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는 뭡니까? 주가가 구름을 하향 이탈하면 매도가 되겠죠, 매도. 그리고 그 구름은 저항의 역할을 하겠죠, 이제. 그죠? 그리고 그 구름이 두꺼울수록 그 저항은 강하다라는 거 유념하시고. 아셨죠?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알아도 또 보고, 모르면 더 봐야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일목균형표에 아주 간단하지만 상당하게 신뢰가 있고 또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실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일목균형표, 그 중에서도 전환선과 기준선, 그리고 주가와 구름대의 역할, 사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또 성공투자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저 박준혁과 함께 또 성공투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핸드폰 한번 열어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핸드폰 드시고 카메라 열어서 하단에 있는 QR코드 저 찍지 마시고 QR코드 갖다 대면 링크 뜰 겁니다. 링크 터치해서 제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제가 아주 좋은 종목 추천드릴 것이고 또 장중에 수많은 이슈 중에 좋은 투자에 굵직하고 이슈가 있는 재료 정보를 드릴 테니까 타고 넘어오셔서 또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너리스탁의 특별 강의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